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른바 공천 물갈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찌감치 공천 물갈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5월이죠. 현역 의원의 하위 20%를 평가해서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위 20%는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종인 대표가 바로 천명했던 20%와 같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 20%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 등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공천 물갈이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4일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자마자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그 책임론에 신호탄 초선 의원들이 쏘아 올렸죠. 표창원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당내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청와대의 뒤에 민주당이 숨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지도부를 겨냥하고 나서니까 지도부에 있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30일이죠.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한 기자간담회입니다. 왜 일주일을 앞당겼느냐? 바로 지도부 인책론이 본인들한테 심각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야 그래 민주당이 지도부가 적어도 대표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민심은 조국 전 장관의 사태가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물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당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면서 민주당과의 그 지지율 격차가 한때는 오차 범위 내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지적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온 물갈이 확대론이 바로 그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30일에 사실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송구하다는 문장은 3문장이고 오히려 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10문장입니다. 한국당에 대한 비판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곧바로 지도부 인책론, 지도부 책임론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가 오늘 그 답을 본인의 입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 저는 흘렸다고 봅니다. 지도부 인책론은 10월 30일에는 사실은 일축했죠. 일축하고 총선기획단을 조기에 발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자 오늘 본인이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 경고 사인을 준 것이다. 물갈이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럼 이 물갈이라는 건 뭐냐? 5월 달에 발표한 거는 하위 20%에 대해서 경선 점수에서 30%를 감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위 20%에 걸린다고 해서 사실은 다 총선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점 30%를 받고서도 상대 경선 후보를 이기는 경우가 꽤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핵심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이 총선 평가를 누가 하죠? 민주연구원에서 합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보좌팀 중에 하나라는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죠. 민주연구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부정적인 면이라고도 보는데 지금은 유명을 달리한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있죠.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이 의원 평가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작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원 평가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여론조사에 좌우됩니다. 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이 국민 여론조사를 주도하는 곳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소나 민주연구원에서 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도 그렇고 18대 총선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이 탈락 의원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심지어 지금 국회 사무총장 하고 있죠. 유인태 전 의원. 지난 총선 여론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때 탈락하고 나서 유인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않아도 후배들이 나한테 손 좀 쓰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손 좀 쓴다는 게 여러 가지의 어떤 부조리한 테크닉을 얘기합니다. 이 테크닉을 유인태 전 의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그걸 마사지라는 표현으로 합니다만은 왜 그러냐?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행정관이나 비서관, 수석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 총선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대략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 40명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40명을 다 공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다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40명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천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마치 합법을 가장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불출마 의원을 제외하고 하위 20%를 계산한다? 의미 없는 얘기다. 어차피 누구는 공천 주고 누구는 공천 탈락시킨다는 것 그림이 전체적인 윤곽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계산법을 달리해서 더 많이 탈락시키겠다. 이거는 지도부 인책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경고 사인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물갈이론의 기준은 이미 다 확정돼서 발표됐는데 계산법을 달리해서 그걸 확대하겠다 지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바로 정치적 테크닉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치적 테크닉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부합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이 바로 민주연구원의 여론조사나 이 의원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병묵은 다음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이걸. 그게 바로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이기도 하고 유인태 전 의원이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안 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100%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에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오르락내리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해놓으면 물갈이폰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놓으면 본인이 여간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지도부 인책론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도부 인책 또는 민주당 무슨 이해찬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어제부로 지도부에서 나왔고 그것이 바로 오늘 신문 방송에 지금 거의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해찬 대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정치적으로 경륜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적절히 본인에 대한 인책론, 인적 쇄신론을 지금 제압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 간에 또는 원외 위원장들, 원외 지역위원장들 간에 얼마 정도를 물갈이 하겠다는 것이 큰 방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저는. 변경된 건 없고 원래의 원칙과 방침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도부 인책론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 사인을 주고 마치 물갈이폭을 엄청나게 확대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게 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런 식의 물갈이를 가지고 의원들을 통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은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총선 때까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 때 이해찬 대표 별로 힘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낙연 국무총리나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총선 공천 국면이 본격화될 때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시키면 이해찬 대표는 그때부터 당대표라는 것은 그때부터 거의 껍데기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자기 사람 뭐 좀 심어놓겠다? 뭐 이런 것도 저는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때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능한 사람이 이낙연 국무총리. 이제 국무총리 그만두고 지금 나오는 것으로 뭐 그렇게 대략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힘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 힘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힘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패싱하고 총선 공천 국면에 들어가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제 연락책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해찬 대표는 본인에 대한 인책론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할 수는 있으되 아마 그 수명은 대략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12월 말 정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 이해찬 대표의 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또 본인은 어차피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악역을 좀 담당하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중진들은 지금 단 한 명도 내가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선 의원인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 악역을 일부 담당하고 선대위를 발족시켜 놓는 데까지가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왜 칼질한다고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칼질을 일부 시도하고 원칙을 정해놓고 이해찬 대표는 이제 뭐 중앙선대위에 뭐 무슨 뭐 상임위원장 뭐 또는 뭐 고문 뭐 이런 거로 하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중앙선대위원장인데 그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가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중간에 강기정 정무수석을 메신저로 해서 서로 연락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당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미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물갈이 그 중에서 누구를 어느 곳에 넣는다 하는 거는 상당 부분 지금 밑그림이 완성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갈이를 확대하고 있다 뭐 또는 앞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냥 그 어떤 엄포 같은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다 정리가 돼 있고 이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 출신 수석 또는 비서관 또는 행정관 이 사람들 다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 이제 지역위원장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힘이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인지 모르겠으나 각 방송국 뭐 또는 종편 뭐 이런 곳에 패널로 나옵니다. 그 패널들 상당 부분은 저는 그 어떤 정권의 핵심과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패널들 중에 실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추정컨대는 그 패널들은 벌써 공천에 가산점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행정관을 하고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40명에 육박한다고 했죠. 그 40명 중에 아마 대부분을 내년 총선에 공천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을 들여다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감사합니다.